안녕하세요. 결의의 북카페 결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의 제목은 NFT 사용 설명서입니다. 지은이는 맥 포트나우와 큐 해리슨 테리이시고요. 그리고 옹긴이는 남경보이십니다. 출판사는 여의도 책방입니다.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의 목차를 살펴보자면 NFT의 시대가 열렸다. 또 NFT의 기본 개념, NFT는 가치가 있을까? NFT의 역사, NFT의 마켓플레이스, NFT를 만들고 민팅하기, 또 판매하기, 구매하기, 법적 해석, 그리고 앞으로 NFT의 미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차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매우 실용서에 가깝고요. 실질적으로 NFT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 개념도 알려주지만 어떻게 만들고 민팅하고 판매하고 구매하고 그리고 그에 따르는 법적인 해석들은 어떻게 되며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이제 그 NFT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매우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NFT는 창작자가 중개자 없이 거래하게 해주는 도구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NFT가 각종 암호화폐 전문용어로 뒤덮인 존재다 보니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이상 질에 겁을 먹을 수도 있다. 그런데 NFT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NFT는 예술가가 짧은 코드 조각을 그들의 작품에 넣어 불법 복제에 우려 없이 작품을 유통하게 돕고 팬들에게 직접 지불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NFT는 예술가들에게 지적 재산권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아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투명성을 보장하고 로열티나 판매 대금의 분배나 추적도 가능하게 한다. NFT의 가장 훌륭한 점 중 하나는 NFT를 통해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각자가 믿고 지지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다. NFT는 현재의 모습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NFT는 크리에이티브 및 콘텐츠 업계를 송두리째 뒤바꿀 것이다. 따라서 NFT 시장에 대한 투자는 더 이상 허무맹랑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크리에이티브 경제에 의미 있는 방식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핵심 전략이 될 것이다. NFT는 그 존재를 이해하는 이들에게 크나큰 기회다. 사실 NFT가 참여할 가장 좋은 시기는 2020년이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좋은 시기가 있다. 바로 지금이다. 그래서 NFT의 시대가 이제 열렸다. 1장, 챕터 1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NFT의 개념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글을 여기서는 설명을 먼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구글은 다른 기존에 있었던 야후라든지 아니면은 그 에스크닷컴으로 바뀌었는데 에스크지브스라고 하는 검색 엔진과는 좀 차별화된 검색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글의 방식은 페이지 랭크 방식이었는데 그 페이지 랭크 방식은 각각의 웹페이지의 순위를 해당 페이지에 포함된 키워드의 밀도를 기준으로 판단한 다른 검색 엔진과는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면서 이 웹페이지가 구글의 검색 결과에 높은 순위에 올랐다면 이 해당 페이지가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검색의 순위를 높이는 거죠. 그 웹페이지가 많을수록. 그래서 구글은
페이지 링크를 통해 당대 그 어떤 검색 엔진보다도 유용한 검색 엔진이 될 수 있었다. NFT 이야기를 하기 전에 왜 구글 이야기를 했을까? 바로 초기 인터넷 시절과 초기 NFT를 비교해보면 의외로 닮은 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NFT는 투자 목적 외에는 아무런 효용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과거에 그런 야후라든지 에스크지브스가 검색 엔진이 별다른 차별을 없이 검색 엔진 시장에 뛰어든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초기 시장의 특성상 아무런 쓸모도 방향성도 없는 프로젝트들이 많은 관심을 받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 보어드 에이프 요트 클럽을 예를 들어보자. 이거는 멤버십 카드 기능을 겸하는 만 개의 보어드 에이프 NFT로 구성된 컬렉션이다. 이 보어드 에이프 NFT는 배경, 의상, 귀걸이, 눈, 털, 모자, 입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유인원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조합의 종류는 매우 다양해서 만 개에 달하는 보어드 에이프 NFT의 유인원 그림은 모두 제각각이다. 이 멤버십 카드가 있으면 디지털 화장실에 입장할 수 있는데, 그곳에는 15분마다 1픽셀, 이게 디지털 이미지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위씩 벽에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낙서를 할 수 있다. 별것 아니면서도 독특한 경험이다. 이 디지털 화장실은 오직 이 보어드 에이프 NFT 소유자들만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작업의 본질은 수집품이지만 멤버십 카드와 같은 다양한 기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이 보어드 에이프 NFT의 미래에 기대를 품게 한다. 그럼 NFT는 도대체 뭔가 기본 개념을 살펴보자면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거다. NFT는 암호화폐에 사용되는 기술인 블록체인을 통해 거래 내역이 검증된 고유한 디지털 아이템을 뜻한다. NFT는 출처, 소유권의 이력, 희소한 정도가 명확하게 기록되고 투명하게 공개되며 네트워크에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는 용어를 하나씩 나눠서 살펴보겠다. 토큰이란 무엇인가? 토큰의 정의 중에는 기념품이라는 뜻이 있다. NFT는 보통 디지털 수집품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토큰이라는 단어가 기념품이라는 의미에서 유래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사실 NFT의 토큰은 전혀 다른 곳에서 왔다. 바로 블록체인이다. NFT를 완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에 대해서도 약간은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인베스토피디아에서는 암호화폐를 암호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또는 가상화폐라고 정의했다. 지금은 암호화폐가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디지털 화폐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 충분하다. 암호화폐는 투자 목적으로 거래할 수 있고 물건을 구입할 때 쓸 수 있으며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예치할 수도 있다. 암호화폐를 사고 팔든 송금하거나 예치하든 물건을 구매하든 암호화폐로 일어나는 모든 거래는 검증을 필요로 한다. 이 검증 절차는 암호화폐를 보내는 사람이 보내기에 충분한 양의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이 검증 절차가 암호화폐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핵심이다. 비트코인을 예로 들어보자. 암호화폐 거래를 검증할 때는 단일 거래가 아닌 복수의 거래에 대한 검증을 함께 묶어 진행한다. 이렇게 묶인 복수의 거래 내역이 블럭에 저장된다. 각각의 블럭에는 정해진 저장 용량이 있다. 하나의 블럭이 다 채워지고 거래가 확정되면 그 블럭은 앞서 검증이 끝난 블럭에 덧붙여지게 되며 그 결과 계속 불어나는 블럭 사슬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블록체인이다.
그러면 코인과 토큰의 차이는 무엇일까?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이더리움과 같이 코인 형태의 암호화폐는 자체 블록체인을 갖고 있다. 그에 반해 토큰은 자체 블록체인을 갖고 있지 않은 암호화폐를 의미한다. 대신 토큰은 다른 토큰의 블록체인을 활용한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토큰의 예로는 게임 크레딧 토큰과 스시 토큰이 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상에 존재하는 암호화폐 토큰을 ERC20 토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ERC20은 이더리움 상에서 암호화폐 토큰을 생성하기 위한 표준 규격을 뜻한다. 대체 불가능하다는 것. 그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선 대체 가능하다는 것은 물건에 대해 같거나 유사한 것 또는 통째로 혹은 일부분을 자유롭게 교환하거나 대체될 수 있는 성질이라는 뜻이다. 달러는 대체 가능하다. 만약 누군가 서로 5달러 지폐를 주고받는다면 어떤 5달러 지폐를 주고받는지에 관계없이 교환 가치가 같다. 그렇다면 다이아몬드는 대체 불가능하다. 각각의 다이아몬드는 크기나 색상, 투명도, 컷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당신이 특정 다이아몬드를 구매했다면 다른 다이아몬드와 교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NFT도 대체 불가능하다. 각각의 NFT는 고유하며 각 NFT를 다른 NFT로 자유롭게 교환하거나 대체하기란 불가능하다. 하지만 NFT는 왜 고유한 것일까?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다운받아 복사하고 공유하는 건 너무나도 쉬운 일이지 않는가? 하지만 이미지를 민팅하여 블록체인상의 토큰으로 만들므로써 이미지를 단 하나뿐인 NFT로 바꿀 수 있다. 민팅은 화폐를 주조한다는 뜻의 영어 단어인 민트를 옮긴 것으로 블록체인상에서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암호화폐 코인이나 토큰이 만들어질 때는 민팅 과정을 거친다. 하나의 암호화폐당 수백만 개의 수십억 개의 코인이나 토큰이 민팅된다. 암호화폐의 유통량이란 지금까지 민팅된 코인이나 토큰의 수를 뜻하며 최대 공급량이란 민팅될 수 있는 최대한의 코인이나 토큰의 수를 뜻한다. 비트코인의 경우 이 2100만 개가 만들어지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다. 비트코인은 현재 약 1880만 개가 만들어져 유통되고 있고 최대 유통량은 암호화폐마다 다르다. NFT라고 하면 보통 디지털 아트나 수집품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엄청난 가격에 판매되어 언론으로부터 집중 조명을 받는 NFT가 대부분 디지털 아트나 수집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디지털 아트나 수집품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NFT가 있다. 디지털이 아닌 소재에 디지털 미술적인 요소를 추가해 디지털 아트나 디지털 수집품이 될 수도 있다. 쓰리스투시스의 NFT 중 이건 내 비트코인이야 NFT는 기존에 촬영된 사진에 디지털 형태로 그린 비트코인 그림을 추가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아트 혹은 디지털 수집품 NFT는 다음의 형태를 띈다. 즉 이미지, 동영상, GIF, 오디오, 3D 모델, 텍스트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 외에도 이 NFT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트레이딩 카드나 디지털 부동산, 도메인 이름 뭐 이런 것들도 다 해당할 수 있다. 행사 입장권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모든 NFT는 프로그램 코드의 조각이다. 이 조각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올라가면 스마트 컨트랙트가 된다. 스마트 컨트랙트란 블록체인 기반으로 체결하고 이행하는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의미하는데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계약 당사자 간 합의한 내용이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프로그램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스마트 컨트랙트에는 NFT의 코드에 어떤 정보가 꼭 포함되어야 하며 그 외에 어떤 종류가 더 추가될 수 있는지 등 표준 규격이 정해져 있다. 오픈시에서 NFT를 만드는 경우는 허용되는 파일 포맷이 있는데 JPG, PNG, GIF 같은 이미지 파일과 벡터, SVG 파일이 해당하고 동영상 파일 같은 경우에는 MP4, WEBM, MP3 오디오 파일, 그 다음에 WAV 오디오 파일, OGG 오디오 파일, 그 다음에 GLB 3D 모델, 그 다음에 GLTF 3D 모델 등이 여기에 속한다. 오픈시에서 허용되는 최대 파일 사이즈는 100MB이다. 블록체인 전문기업 데플랩스가 2017년도 11월에 런칭한 크립토키티는 사용자들이 가상의 고양이를 사고 모으고 기르고 팔 수 있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이다. 게임의 출시와 동시에 약 총 100마리의 원조 고양이가 공개되었으며 이후에 15분마다 0세대 고양이가 한 마리씩 새롭게 등장했다. 크립토키티 NFT는 출시되자마자 큰 인기를 끌었다. 미국의 유명 IT 언론 테크크런치는 크립토키티 NFT가 런칭한 후 며칠 지나지 않아 벌써 130만 달러가 넘게 거래되었다고 보고했으며 2017년도 말에는 크립토키티 NFT 거래로 인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 트래픽이 이더리움 전체 네트워크 트래픽의 1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크립토키티 NFT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위의 그림에서도 3마리의 크립토키티를 확인할 수 있는데 다 모양이 다르다. 하지만 크립토키티 NFT는 비니 베이비스와 같은 일반적인 수집품에서 없는 요소를 갖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독특한 교배 기능이었다. 교배는 크립토키티의 소유주가 일정 금액의 이더리움의 교배 신청을 받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다른 누군가가 해당 이더리움 금액을 승낙하면 2마리의 크립토키티가 교배를 해 새끼를 낳게 된다. 교배 신청을 받은 소유주는 이더리움을 얻으며 교배 신청을 한 소유주는 새로운 크립토키티를 얻는다. 각 크립토키티에는 다른 크립토키티와 교배했을 때 발현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조합에 대한 정보가 256비트 유전자의 형태로 코딩되어 있다. 배경 색, 쿨다운 시간, 수염, 줄무늬 등이 크립토키티가 가질 수 있는 유전자에 해당한다. 크립토키티의 일부 특성은 수집가들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끌기도 한다. 데플랩스는 크립토키티의 서로 다른 특징에 대해 별도의 희소성을 설정하지 않았으므로 일부 특성의 인기는 수집가들 사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NFT 마켓플레이스를 살펴보겠는데요. 시중에는 이미 수십 개의 NFT 마켓플레이스가 성업 중이다. NFT 시장이 빠르게 성장 중인 만큼 새로운 마켓플레이스가 등장하기도 하며 어떤 마켓플레이스는 사람들의 기억에 잊혀지거나 사업을 중단하기도 한다. 오픈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유명한 NFT 마켓플레이스며 자신들이 NFT의 마켓플레이스의 원조임을 자처한다. 2021년 기준으로 오픈시에서는 1,550만 개의 NFT가 거래되고 있으며 NFT의 누적 거래액만도 3억 5,400만 달러, 하나로는 약 4천억 원 상당에 이른다.
오픈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NFT를 찾을 수 있는데 디지털 아트, 수집품, 음악, 도메인 이름, 가상 부동산, 디지털 트레이딩 카드, 인게임 아이템 등이 있다. NFT를 판매할 때에는 영국식 경매나 네덜란드식 경매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오픈시는 누구에게나 추천할 만한 마켓플레이스며 같은 이유로 실제로 경험해 볼 마켓플레이스로 이 책에서는 오픈시를 골랐습니다. NFT를 만들고 민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NFT의 메인 컨텐츠 및 기타 구성 요소를 만들기, 그 다음에 암호화폐, 메타마스크 지갑 만들기, 오픈시 계정 만들기, 오픈시에서 컬렉션 만들기, 오픈시에서 NFT 민팅하기. 그리고 NFT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안에는 메인 컨텐츠, 이름, 미리 보기 컨텐츠, 특전, 잔금 해제 컨텐츠, 설명, 지속적인 로열티, 공급량, 외부 링크가 해당됩니다. 이렇게 NFT를 만들고 또 이제 판매하고 구매하는 것까지 이 책에서는 이제 다 나와 있고 법적 해석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꼭 이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맨 마지막에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그 NFT의 장점은 NFT의 미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라는 거예요. 즉 NFT의 가장 중요한 쓰임새가 무엇이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도의 리스크를 기꺼이 감수하는 모험가들이 오늘날 NFT의 미래를 써나가고 있고 그들은 새로운 시도를 즐기고 전에 없던 새로운 방식으로 NFT를 사용하며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에 NFT를 접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누구보다도 건실하게 NFT 세상을 이제 키워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10년간 모든 것은 NFT화 될 것이며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 NFT의 미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주 숨이 차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또 새로운 개념이 나오고 새로운 개념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 나이가 점점 들어감에 따라서 그거 하나하나 업데이트 하기가 정말 버겁기도 하고 힘들지만 그렇지만 또 소외되고 싶지는 않죠. 그 어떤 새로운 세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공부하고, 이런 새로운 개념들에 대해서 파악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NFT라는 개념도, 생소한 개념이긴 하지만 앞으로 너무나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저도 이 NFT가 무언지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는 알고는 있었는데 자세하게는 저도 잘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그렇지만 이 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거래하는 거고 나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